크라우드 펀딩 쇼에 출연해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곳에서 실제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17번 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젝트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 사임당전 출간 프로젝트입니다. 사임당전 저자 이메리 작가를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예. 박수 좀 한번 쳐줘보세요. 예. 나오시는데 긴장하시는데. 예. 자, 간단하게 본인 작가분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요, 원래 대학원에서 한국사 전공했고요. 예. 나중에 그 중앙대 대학원에서 문화정책을 전공했고, 예. 뒤늦게 단국대 문해창작과에서 문해 콘텐츠로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논문 주제가 제주 신화 연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제주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계기로 해서 사임당이라는 책을 사실은 이 사임당은 제가 작년에 예. 그 출간을 했어요. 출간했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임당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하고 보니까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딱딱하고 주변에서도 잘 읽히지 않죠. 예. 좋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좀 더 쉽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셨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작업을 또 했어요. 중점을 둔 것은 사임당의 생애 속에서도 지금 그 현재 많은 여러 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드라마 사임당이 이제 내년에 방송한다고 하니까 주로 예술가적 측면에서 조명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임당이 갖고 있었던 인생관과 사임당이 실천했던 그 삶과 그다음에 사임당의 교육론이 결국은 그 이율곡 선생한테 그 물려졌고 그 이율곡 선생의 교육론이 결국은 또 우리 조선시대의 초등학교 말하자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경목요교열이라는 책을 내게 됐고 많은 그 영향을 끼쳤던 것이거든요. 예. 자, 사임당전을 집필하게 되신 동기를 살펴봤는데, 자, 질의응답을 통해서 뭐 책 그리고 우리 작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제 책을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그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 책에서 중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그 사임당이라는 자체가 그 자기 스스로 호를 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예.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같이 태임을 스승으로 삼대서 사임 이제 당을 붙였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사임당이 이름인 줄 아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이제 호인데 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자신도 중국의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처럼 그 군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주체 의식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최근까지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 공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자가 평생 그 부르짖고 그 설파의 내용이 물론 방대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본다면은 인의 사상이라고 봐요. 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어질인 자야, 어진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뭐냐면 남을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자가 부르짖은 게 그 효도와 형제 우애였어요. 그 생명을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같은 생명을 받고 태어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를 하겠는가. 그래서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서 사회까지 넓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하자면 공자가 꿈꾸었던 세상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서로가 상상하는 그런 삶이었고
그런 것이 공자의 교육론에 나와 있고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사임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임당 역시 그것을 평생 실천하면서 자녀교육, 사남 삼녀의 자녀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또 여러 이율곡 선생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들도 그 뜻에 맞게 살았어요. 아직 책이 출간되진 않았고요. 네, 지금 이제 곧 아직- 출간 예정. 예. 혹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책을 그, 통해서 예, 뭘 말씀하시고자 뭐 간단하게 하는지는 저희가 목차를 좀 보면은 들어봤고. 한 네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임당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어떤 시기는 어린 시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자의 뜻을 품었다. 인생에서 뜻을 세우고 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막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너 꿈이 뭐냐 할 때 저 7급 공무원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경악해 했잖아요. 그게 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청소년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의 꿈이 뭔가 목표가 뭔가 이것을 이미 사임당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두 번째로 그 군자로 살겠다는 그 뜻을 실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임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28년 결혼 생활 동안 백수였고 사남 삼녀를 키워야 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외도로 인해서 가슴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아니 그렇게 평생 결혼 생활 무직으로 지내면서 또 외도까지요? 네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찌질한 남자의 삼박자는 다 갖춘 셈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임당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거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래서 저희 우리 그런 임 작가님은 그런 거죠.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예. 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요즘 뭐 그 사회 문제 중에서도 가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할 때 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래. 그거는 굉장히 종속적인 삶이죠.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내 자리를 지킨다는 거, 내 삶을 지킨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잘 견디면서 살고 있어요. 잘 조화롭게. 견디면서. 예. 우리 저기 온 아나운서께서는 아직 미혼이시죠? 예. 예. 오늘 아주 좋은 얘기 좀 많이 듣고 앞으로 배우자 선택하실 때 저한테 좋은 지침이 됐으면 하는데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 마음에 그저 상처도 많이 입고 그런 속에서 또 아이들은 7남매를 키워야 했고 했는데 그런 속에서 사임당은 그 갈등과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그 상처를 예술로 승화한 거죠. 그래서 붓을 잡아갖고 자기가 좋아하던 당나라 시인들의 그 시를 그 초서로 쓰고 그다음에 대나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임당의 작품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초충도 8폭 병풍이 있는데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초충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풀과 그 벌레들이에요. 벌레는 이 벌레 아주 하찮은 미물이잖아요. 뭐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사임당은 오랫동안 자신의 인격적 수양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저렇게 하루를 사는 하찮은 그 곤충이나 우리 인간 존재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은 사실은 그 사임당 같은 경우는 대단한 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재물론이라는 데 보면은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만물은 평등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사임당 같은 경우. 이 책을 그럼 쓰실 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시니까 네. 역사 이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쓴 부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저자분의 생각을 좀 많이 집어넣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기본적인 것은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구성을 갖다가 이렇게 대화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대화체는 게 제가 뭐 상상해서 쓰고 이렇게 소설처럼 쓴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있는 그거를 갖다가 단지 대화체로 이렇게 옮겼을 뿐이에요. 이 독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이상이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파를 이렇게 넣은 것도 중요한 장면 같은 경우는 그런 이렇게 책이
잘 안 읽히잖아요. 막 빡빡하게 가면. 그러니까 진짜 요즘 책 안 사거든요. 책 안 그렇죠. 사서 참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도 서점가에서 묻히는 책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조금 독자층을 조금 더 타겟팅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사파라든가 문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예. 예. 저도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좀 말씀드리면 농담입니다만은 하여튼 예. 그래서 이게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물론 이제 출판사와 뭐 논의도 협의도 하시겠지만은 그래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책이라는 게 우리가 출판 저도 한 20년 가까이 이제 종사를 했고 했는데 그 타겟층이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린이층 그다음에 그 청소년층 어른층 뭐 이렇게 또 그 소위 말하는 역사 교양서 쪽에는 이제 틈새 시장이라서 역사 교양서 쪽만 쭉 보는 게 있는데 사임당 같은 거는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드라마 사임당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션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사실로 이렇게 그 혼동하거나 오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드라마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팩트에 충실하면서 대신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뭐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요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서점가를 갔다. 네. 사임당전. 뭔가가 손이 가게. 왜냐면 뭐 좋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책을 네. 내는 목적인데 그럼 누군가의 가장 어떤 것을 흥미 요소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임당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이렇게 뭐 현모 양천이 이런 틀에 박혀 있는데 사실 조선 시대는 현모 양천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1906년에 일제 때 이제 들어온 개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덕목은 뭘 뜻하냐면 효부와 열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개념 잘 자체가 모시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잘 책을 읽다 따라줘야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일반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그 16세기 사람이죠. 예. 정확하게 연산군에서 중종 때 사람인데 그때는 여자들 엄청 사회적 지위도 약하고 남녀 차별적인 조선 사회 아니었냐.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때 사임당에 살았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때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여성의 그 법적 사회적 지위나 권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 이렇게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 사회는 18, 19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갖고서 우리가 흔히 그 우리 영종도 시대라고 할 때 작가님이 제 책을 쓰시면 서점에 가면 네. 어디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까? 소설 아니면 뭐 경쟁서적 뭐 어디에 가가지고 저 책이 신간서적이요. 신간서적에 그럼 베스트셀러로 아주 그냥 끝을 내시게요. 예. 일반적으로 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소설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경쟁서적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이제 있고 뭐 사실 바탕으로 하면 이제 뭐 역사서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정확하게 아까 제가 여쭤본 게 타겟이 누구냐 학생들이면 사실 근거로 한 내용 재밌게 얘들한테 사임당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그러려면 사임당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보다 사임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것을 예, 그렇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 이제 정확하게 적어보면 고등학생 이상 모든 게 독자가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은 또 좀 다른 거고 사임당을 통해서 뭐 여성 리더십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돼야지 사실은 이제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제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일반 대중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가 되면은 보통 그 지금 현실이 초판 1000권을 찍어요. 작가는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 초판을 그렇게 찍는 현실 속에서 드라마나 방송이 되면 기본으로 뭐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보통 한 10군데 정도 나오는데 한 2만 부가 팔리는데 그 팔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가 되면 와서 그냥 어쩌다 서점 다닌 사람들이 심각 코너에 와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
광해가 영화가 되면 광해 책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수준은 고등학생 정도면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그 뭐 작가의 숨겨진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그 책에서 반복적으로 몇 군데에서 강조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면 교육부터 솔직히 얘기하면 교육 정책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게 제 숨은 의도가 있어요. 교육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나요? 예, 좀 비중을 넣었죠. 왜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을 키워내는가 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된 그 민주주의 국가로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나가려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교육 정책이 내년 지금 방영 예정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드라마 사임당 18일. 예, 네. 여기 죄송합니다. 드라마 사임당 관련된 그것도 조금 책이 나중에 출간되고 팔리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엄청나죠. 있겠군요. 예. 반사 효과라는 그거를 지금 게. 보고 나가시는 거군요. 네. 예. 그 사임당의 예술가로서의 사임당을 조명을 하다 보니까 전부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놨더라고요, 책들이.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조선시대에서는 선비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거는 도덕적 수양을 위해서 한 거지 전업화가는 그냥 전문화가예요. 그냥 국가의 도화원 같은데 소속돼 갖고 예능인이고 선비들은 자기의 그 내면의 어떤 심성 그런 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사임당의 이런 사상과 이런 근간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그 예술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차별화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통해서 곧 출간될 사임당 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작가님 잠깐 스튜디오 밖에 계시면 저희가 선정 여부를 논의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다시 스튜디오 모시고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 요새 좀 그래갖고 그래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왜냐면 뭔가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안 하는 게 안전하거든. 좀 제가 머리 빨랐죠. 긴장 엄청 했죠.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방송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 같이 저렇게 해보는 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독자로서 서점에 가서 간다면 저는 이 책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한나라의 정치의 어지러움과 흥하고 망함은 비록 대장부의 어질고 우매함에 달렸다고 하지만 역시 부인의 선한 것과 악함에도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녀가 주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스승으로 본받겠다는 뜻에서 호를 사임이라 지었사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두 가지를 다 하셔서. 아, 그래? 저거 다 해버렸어요? 똑같구나. 아니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다음부터 제가 빨리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체나 이런 걸 보면 교양서야 그냥. 교양서인데 그게 정확한 타겟이 이제 누구를 겨냥하느냐에 따라 많이 틀려지죠. 책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은 사임당을 통해 본 여성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저희 책 표지 모델이면 저거는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오면 학생들이 그냥 사임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저도 아까 사실 안 그러면 어떤 부제를 달아서 사임당의 일생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끌어내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임당 전반적인 일대기를 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담아낸 것 같아요. 먼저 경쟁사가 만들어냈던 거는 지금 저기 화가 그죠? 화가로서의 내용을 나오는 건데 그거랑 비교하면서는 이제 선비로서의 내용하고 또 교육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오히려 신사임당의 교육관, 교육에 관련된 이런 형태로도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조금 더 그림 타겟층이 정확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임당의 어떤 삶을 다 다룰 거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끌어내겠죠.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미 앞에 다 나온 같은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저기 사무총장님이 질문하세요. 똑같은 질문이 생각났잖아요. 그럼 하세요. 그럼 사무총장님께 편집이 돼요. 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놓치는 건가요? 중복되는 질문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내게 편집된다고 얘기를 해? 시류에 봐서는 그럼 여성의 리더십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그런 거를
재해석해가지고 예. 재조명하는 부분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뭐 너무 한 내용들도 많이 있긴 한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신사임당을 다시 한번 조명한다. 뭐 리더십이나 교육관이나 선비의 삶이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이제 조명해보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또 1월달에 그 기획돼 있으면 순간적으로 또 폭발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게 그 그러니까요. 영화 표지가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그 내용하고 상충이 돼야.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좀 애매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게 더 몇 장 넘기고 그다음에 접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 책도 쓰더라도 좀 스토리텔링이 되게 쓰셔야 돼요. 그냥 일대기를 그냥 쫙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백화점 열거시키게 되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예. 이제 그거는 오히려 드라마는 그 짧게 막 거주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길잖아요. 근데 이게 지루해버리면 안 아니면 되기 요즘은 때문에. 짧은 글들을 읽기 좋아하니까 그냥 이 안에 섹션을 넣어가지고 하나마다 어떤 이슈라든가 맞아. 어떤 시사점을 담아갖고 그걸 그냥 인사이트를 사례로 줄수 풀어내는 있는. 거예요. 그럼 쭉 읽지 않아도 이렇게 맞아. 가려 읽을 수도 있게 그런 구성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정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사임당 전의 저자 이메리 작가를 다시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두 번째 나오니까 좀 긴장 덜 되시죠? 네. 예, 헐편하시죠? 네. 만만해 보이기도 하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자, 뭐 아까 우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출간될 책에 대한 많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은 혹시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해라 이렇게 학문을 해라 하지 않고 맨 처음에는 일단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웃사람들 동네 어른들 잘 모시고 그리고 성심성의껏 하고 그다음에 어진이 착한 사람 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힘이 남으면 학문에 힘써라. 그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결론은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도덕적 완성이 표현된 게 군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저는 보니까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 뭐 책이 많이 팔려서 뭐 당연히 좋지만 제가 예. 바람이 있었다면은 제가 이 사임당 그 생애를 추적하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여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성하듯이 많은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공직자들이라든가 그런 많은 지도층들이 뭔가 각성과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자, 20초를 드렸는데 1분 20초를 쓰신 작가님 말씀 잘 새겨 들으셨죠? 우리 모두 좀 반성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고요. 자, 마음의 결정이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늘을 셋 하면 팻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네, 네 분 다 통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무처님 총평을 좀 해주시죠. 사임당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우리가 뭐 배워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녹여내신다 해서 참 기대는 됩니다.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요. 많이 팔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저기 뒤쪽에 나와 있는 저 표지가 저러면 좀 그러니까 표지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드라마하고 같이 이게 시장에서 판매된다 그러면 드라마는 굉장히 그냥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임당의 뭐 인생관이 나일식으로 막 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보다가 접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성을 조금 더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또 손질을 해갖고 손을 봐서 더 좋은 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 일정 맞춰서 출간도 잘 하시고 그리고 아까 신간 서적의 베스트셀러로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사임당전 되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에 참여하세요. 크라우드 펀딩 쇼에 출연해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곳에서 실제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17번 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심사위원 4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대 속에 출연해 주신 두 분의 프로젝트 대표를 만나보셨는데요. 수면부 호흡증 환자를 위한 헬스케어 그리고 사임당전 저자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밖에 출연 신청과 문의는 02-2000번에 4832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